네, 분계 200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196번부터 200번까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번입니다. 일시적으로 제품 판매용 매장을 임차했는데, 자, 임차 기간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기 11월 1일부터 차기 1월 말까지죠. 그러면 이게 몇 개월이에요? 11, 12, 1월 달이니까 결국 3개월 동안 우리가 빌렸다 그 얘기예요. 임차를 했다는 얘기는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11월 1일 날에 3개월분의 임차료 300만 원을 전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답니다. 자, 그러면 11월 1일 날에 분기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현금 300을 모조리 주면서 임차료로 300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즉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지금은 12월 말일 날인 결산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결산 문제 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11월 말일 결산 때는 정말 임차료가 300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공식은 임차료 300만원 곱하기 몇 분의? 3분의 해야 되겠죠. 왜? 지금은 개월 수가 12개월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개월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실수로 시험장에서 12분의 해가지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3개월치의 임차료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는 3개월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3개월 분의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11, 12, 2개월이죠. 결국 3분의 2만큼만 이번 연도에 임차료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00만원 곱하기 3분의 2는 200만원 나올 것이고, 200만원이 단기에 발생한 진짜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비용은 200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얼마? 300이 잡혀져 있네요. 그쵸? 분계가 잘못되었죠? 어떻게 한다? 200은 남기고 100만원만큼의 임차료 비용을 취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취소하게 되면은 정답은 12월 말날에 임차료 300 중에서 미안하지만 200만 비용이다, 100만원만큼은 비용이 아니다 하면서 대변에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없애버리고 이 아이를 차변에 뭘로 분계한다? 결국 얘는 내년 1월 달 거죠. 그쵸? 내년 1월 달 거를 미리 준 거니까 성급 비용으로 분계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변에 임차료 800번대 100만원만큼을 제거해버리고 차변에 뭐다? 성급 비용 100만원으로 분계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가끔씩 이렇게 문제도 나오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면은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 부분을 전액보다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답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11월 1일 날 그 당시에 분계를 이렇게 했겠죠. 대변에 현금 300 주고 차변에 뭐다? 자산 처리했다는 얘기는 성급 비용 처리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여러분, 비용을 자산 처리하면은 성급 비용이고요. 그쵸? 수익은 자산 처리하는 게 아니고 수익은 부채를 처리하는 건데, 그때는 선수 수익이라고 해요. 자, 아무튼 비용을 자산 처리하면은 성급 비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분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2월 말날에 우리는 무엇을 한다? 비용 처리하던 자산 처리하던 무조건 단기의 비용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200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처리했으니까 많이 처리한 만큼을 비용을 취소하고 성급 비용 잡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때요? 비용을 아예 잡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날에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을 차변에다가 아예 잡아주셔야 됩니다. 200만원. 그리고 나서 대변은 어떻게 하죠? 미안하지만 300 중에서 200은 성급 비용이 아니다. 얘는 정말 단기의 비용이다. 그러니까 얘를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얘를 대변에 없애는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게 정답이지만 자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뭐다? 얘가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197번 문제입니다. 기말 단기 부채 중에는 미국의 록히드사에 대한 단기 차입금, 자, 여기가 포인트죠.
1250만원만큼 얘는 미화로 따지면은 10,000달러고요. 자, 아무튼 이 10,000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산 현재 적용 환율은 달러당 1,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이 문제 뭐죠? 외화의 평가에 대한 문제이죠. 자, 앞서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지만 지금쯤 아마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쌤이 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단기 차입금은 부채이고 갚아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아무튼 줘야 할 돈이에요, 그렇죠? 자, 줘야 할 돈인데 얘가 장부에는 1250만 원만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결산되어서 어떻게 했다? 평가했다는 얘기죠. 달러도 주식처럼 오르고 내린 부분만큼을 평가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게 10,000달러인데 결산 환율이 얼마이다? 달러당 1,100원이에요. 그죠? 그럼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1,100만 나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내가 줘야 할 돈은, 즉 갚아야 할 돈은 1250인데 달러가 내리는 바람에 얼마? 마이너스 150이 감소한 거예요. 지금은 1,100만 주면 된다니까요. 맞죠? 그럼 우리 회사는 150만 원만큼을 이제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기분이 좀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줄 돈이 줄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 그쵸? 기분 좋으면 수익이에요. 자, 이걸 대변에 어떻게 분개하라고 했죠? 달러 평가 이익으로 분개하라고 했죠? 근데 달러 평가 이익 조금 이상하죠? 얘를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외화 환산 이익으로 분개하는 겁니다. 얼마? 150. 그래서 오르거나 내린 만큼만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50만 원만큼이 이익이 난 거죠? 이게 왜 이게 이익이 된 거예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그만큼 줄었으니까 이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 로키드사 거래처 달아주시고 150만 원 분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쌤이 여러분께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번 거고요. 비용은 쓴 건데 원래 의미는 뭐라고 했죠? 수익은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입니다. 왜? 내 거가 증가하고 내 뭡니까? 갚을 게 줄어들면 그만큼 좋은 거죠. 이런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거는 줄어드는데 맞죠? 갚아야 할 돈만 늘어난다. 그때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자산 부채 자본과 수익 비용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가 수익을 일으키고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가 비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이익이었습니까? 그만큼 부채가 줄었기 때문에 수익을 발생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198번 문제입니다. 결산일 현재 장부상의 현금 잔액은 1,650만 원이나 실제 현금 잔액은 1,59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확인되었는데 원인이 불명으로 판명되었답니다. 장부에는 분명히 현금이 1,650만 원만큼 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다른 말로 금고죠. 금고 열어보니까 1,590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야, 그러면 어때요? 금고의 현금이 감소했죠. 얼마가요? 자, 여기서 이걸 차이를 계산하면 60만 원이죠. 그러면 지금 금고에 60만 원만큼이 많다는 얘기예요? 줄었다는 얘기예요? 장부에 1,650이 있으면 금고에도 1,650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금고가 60이 줄었어요. 즉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죠. 그래서 분기는 대변에 현금이 줄었기 때문에 현금이 지금보다 금고에서 그만큼 빠져나간 거죠. 그 대변에 뭐다? 자산의 감소, 현금 60만 원만큼이 줄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60이 왜 줄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원인 불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만약에 12월 말일날 결산이 아니라면은요, 즉 뭐 10월달이나 2월달이나 1월달이나 3월달이다 평소였다면은 여기에 분명히 정답은 뭐였죠? 현금 과부족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현금 과부족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다? 지금은 결산이에요. 결산 때는요, 이거 찾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원인 불명으로 판명되면 무조건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현금 과부족이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어떻게? 그렇죠.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분개하라고 했죠? 맞습니까? 근데 차변은 비어 있는데 여기는 수익 자리예요, 비용 자리예요? 비용 자리죠. 비용 자리니까 그냥 뭐다? 편안하게 잡손실 이렇게 60만 원 분개하시면 좋습니다.
199번 문제입니다. 우리 198번 문제에 이어서 199번 문제 현금 가부족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이건 또 다른 유형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현금 가부족 기본 강의가 좀 잘 되어 있어야만 이 내용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결산이에요. 자, 결산 12월 30일 날 현재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의 잔액이 20만 원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얘가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 그걸 몰라요. 차변에 있으면은 대변에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대변에 있으면 차변에 없애버리면 되는 건데, 얘가 차변인지 대변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뒤에 보니까 아무튼 얘는 대한기업에게 수령한 단기분의 월세로 판명되었답니다. 판명되었으니까 얘는 뭐다? 잡손실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판명된 이름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판명된 그 이름이 누구죠? 대한기업에게 수령한 단기의 월세라고 되어 있죠. 그럼 월세는 임차료 아니면 임대료인데, 이건 임차료일까 임대료일까? 그걸 아셔야 돼요. 포인트는 어디다? 바로 이겁니다. 수령한 월세 얘기예요. 그럼 수령했다는 얘기는 월세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죠. 얘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월세를 받았으니까 얘는 뭐다? 수익이겠죠. 수익 중에 이름 누구다? 임대료예요. 월세를 주면 임차료지만 월세를 받으면 임대료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대료 수익으로 판명되었죠. 그러면 수익을 발생시키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20만 원만큼 발생시키는 분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차변에 뭘로 분기할까요? 이거는 잡손실 잡이익 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지금 현재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잡손실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되는 거죠? 현금 과부족이 사라지는 분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결국 현금 과부족 20만 원은 판명되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 대변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럼 사라지면서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판명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 200번입니다. 기말의 단기부채 중에는 미국 록히드사에 대한 외상유출금 1250만원, 미화 $10,000고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 현재 환율은 1100원입니다. 그쵸? 자, 이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바로 앞에서 풀었던 문제이죠. 197번 문제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일단 외상유출금이죠. 외상유출금은 자산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이죠. 그럼 이게 장부에 얼마가 있다? 1250만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말되면 우리 외화는 항상 평가죠. 그래서 평가해 보니까, 자, 이게 미화로는 $10,000인데 달러당 11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100만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차이가 얼마죠? 마이너스 150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50인데 중요한 건 얘가 받아야 될 돈이에요? 갚아야 될 돈이에요? 받아야 될 돈이죠? 그럼 나는 1250을 받아야 되는데 달러 내리는 바람에 1100이 된 거예요. 자,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가 우울해요. 우울하죠. 왜? 받을 돈이 줄었으니까. 얼마? 150. 기분이 안 좋죠. 이런 경우에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비용을 발생시키면 됩니다. 이름 누구? 외화 환산 손실 150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대변에는 어떻게 할까요? 왜 내가 지금 현재 손실이 난 거예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래서 197번에 쌤이 얘기했죠. 197번에서 자산의 감소는 곧 뭐다? 비용이다. 그래서 손실이 난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그만큼 외상 매출금 자산을 감소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누구? 록히드사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초이쌤 전산회계 분계 200제 강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200문제 공부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자, 이 강의가 여러분의 전산회계 자격증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저의 분계 200제 강의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